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초보 컬렉터를 위한 유튜브 채널 두두입니다. 네, 오늘은 컬렉팅에 관련된 이야기는 아니고요. 이제 막 오픈을 한 빈센트 반 고흐 전시에 관련해 가지고 여러분들께 이야기를 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이제 토요일이죠. 어제 이제 많은 분들이 커뮤니티에 글을 올려주셨는데 줄이 어마어마하게 길다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로 오늘 10시 오픈이었는데 제가 9시 한 반 정도에 갔거든요. 근데 현 상황이 그때도 이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지금 전시를 보고 싶은데 볼 수 없는 상황이 발생을 해서 제가 오늘 이렇게 도록도 한번 구매를 해보면서 이제 전시를 갈 분 그리고 갔다 온 분들에 관련해 가지고 한번 도움이 될 만한 영상을 제작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전시를 가기 전에 한번 이 영상을 짤막하게라도 보고 가시면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한번 그럼 오늘 빈센트 반 고흐에 관련해 가지고 굉장히 짧게 한 10분 정도 이제 이번 전시에 관련된 요약을 한번 여러분들께 이야기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짧게 단연 후기를 이야기를 드리면은 이 메인작은 솔직히 별로 없어요. 한 작품 정도 자화상 작품이 있는 것 같은데 그 외에 이제 어쨌건 빈센트 반 고흐의 원화를 볼 기회가 별로 없는데 그 기회가 한국에 왔다는 것만으로도 저는 굉장히 좋은 전시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이 영상 한번 참고해 보시고 추후에 한번 좀 사람이 널널해졌을 때 한번 다녀오시는 걸 추천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사진 촬영이랑 영상 촬영이 안 돼가지고 제가 도록에 있는 사진들을 좀 활용을 했다라는 거 이야기를 드리고요. 제가 뭐 이거를 상업적으로 뭐 이용하거나 뭐 그럴 건 아니니까 여러분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번 전시는 어떤 식으로 이루어져 있냐? 빈센트 반 고흐가 생각보다 작품 활동을 오래 하지 않았습니다. 27살에 데뷔를 해서 37살에 생을 마감할 때까지 한 10년 정도의 활동 기간이 있는데요. 그 기간별로 이제 지역을 나눠 가면서 이번에 전시를 좀 진행을 했습니다. 그 중에 이제 네덜란드 시기에 관련해 가지고 처음에 진행이 되는데요. 빈센트 반 고흐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27살에 처음으로 작품 활동을 진행을 했습니다. 그 전에는 어떤 거를 했었냐? 화방에서 일을 하기도 하고요. 성직자로서 활동도 진행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다가 추후에 이제 작가 활동을 하게 됐는데요. 이 10년간 동안 정말 불타오르는 그의 작품 일대기가 이번 전시에 들어와 있다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중에 네덜란드 시기 같은 경우를 한번 작품으로 보시게 되면요. 우리가 익히 알고 있던 그의 작품과는 사뭇 다른 느낌이긴 합니다. 그죠? 이 작품 같은 경우는 좀 특이한 점이 있어서 이야기를 드리면 작품이 도난을 당했다가 추후에 다시 되찾은 작품인데 아무래도 예전에는 이러한 보안이 지금처럼 뭐 짱짱하지 않았기 때문에 작품이 도난을 많이 당했다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이 작품 같은 경우 빈센트 반 고흐 작품을 보시게 되면요. 자화상 그리고 인물화가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실제로 그의 생을 살펴보면 굉장히 어려운 삶을 살았습니다. 사후에 좀 빛을 본 작가고 생전에는 작품을 판매를 많이 하거나 그랬던 작가가 아니기 때문에 이러한 인물화의 그림으로 여러분들이 봤을 때 모델을 구하지 못했기 때문에 자화상을 그린 경우도 많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다른 사람의 그림들을 이런 식으로 그리는 경우가 흔치 않았다라는 얘기를 한번 드리고 싶고요. 그렇게 많지 않은 모델의 그림들이 이번 전시에는 굉장히 많이 전시가 되어 있었고요. 이 작품의 특징 같은 경우는 보통 인물의 측면 그림을 많이 그렸는데 이 작품 같은 경우는 정면으로 그려져 있는 몇 안 되는 작품 중에 하나다라고 이야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파리 시기의 작품을 여러분들께 이야기를 드리고 싶은데요. 이때부터 어떻게 보면 우리가 알고 있는 반 고흐의 작품에 뭔가 이런 것들이 정립된 시기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빛의 색을 쓰기 시작한 그러한 시기라고 여러분들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그래서 보시게 되면 전시를 봤을 때 그 전에는 약간 어둑어둑한 느낌이었다면 이때부터 색이 좀 화려한 색들이 많이 들어간 걸 여러분들이 보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뭐 꽃이라던가 풍경이라던가 인물이라던가 색이 많이 들어간 그러한 다양한 실험들을 했다고 여러분들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때는 다양한 유화를 활용을 해서 정말 이것저것 시도하는 그러한 시기라고 여러분들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작품을 볼까요? 이제 보신 것처럼 확실히 전에 바로 전 섹션에서 봤던 것보다는 색이 많이 들어간 걸 여러분들이 보실 수 있고요. 작품에 관련된 설명들은 여러분들이 추후에 전시를 가서 도슨트를 들으면 여러분들이 좀 더 명확하게 알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때 빈센트 반 고흐가 굉장히 많은 색들을 유화를 활용을 해서 많은 시도들을 했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볼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이게 이번 예술의 전당에서 하는 전시 중에 가장 메인작이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화상이라고 하는 그러한 작품인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빈센트 반 고흐가 그렇게
부가 넉넉했던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본인의 자화상을 많이 그렸거든요. 그 중에 하나라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작품 같은 경우는 이제 일본의 목판화의 영향을 많이 받아서 그림을 그리게 된 작품 중에 하나고요. 이때 이후로 이제 풍경 그림에 관련된 니즈가 반고흐한테 많이 생겨서 이때 새로운 지역으로 이주를 하게 됩니다. 그게 바로 아를이라고 하는 지역인데 왜 사람들이 아를로 옮겨갔는지에 관련해가지고 많은 지역이 있는데 그 중에 왜 아를로 굳이 갔나라는 거에 관련해가지고 뭐 명확하게 아는 정해진 건 없다라고 하는데 이 아를에 굉장히 많은 예쁜 여성들이 있다라는 소문을 듣고 갔다라고 이야기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래서 보게 되면은 이 시기에는 여성분들의 이런 초상화가 굉장히 많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이 시기의 작품들이 저는 이 섹션에서 굉장히 재밌게 많이 봤던 것 같아요. 이 시대에 우리가 알고 있는 빈센트 반 고흐의 작품들 느낌들이 좀 많이 나온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이 작품 같은 경우는 밀레의 작품을 이제 모작을 했는데, 이 반 고흐가 다른 작가들의 작품을 모작도 몇 번 진행을 했어요. 뒤에도 이제 한 작품이 나올 것 같은데, 그 모작을 하면서 단순히 모작을 한 게 아니라 본인의 특성을 담아서 이제 모작을 한 게 이제 이러한 특징들이 나온 작품들이라고 여러분들께 이야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생레미 시기부터 어떻게 보면 우리가 알고 있는 반 고흐의 작품의 특징들이 두드러지게 나오는 그러한 시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 작품을 보게 되면은 기존까지는 그냥 좋은 작품이네 라고 생각이 들다가 이 이후 이제 섹션을 보게 되면은 반 고흐의 작품이구나 라는 거를 느낄 수 있게 될 텐데요. 이 셀레미 시기부터 이제 빈센트 반 고흐가 발작을 많이 일으키면서 정신병원에 입원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신체적으로는 굉장히 힘든 부분이 많이 있었으나 작품으로 봤을 때는 이때가 어떻게 보면 거의 완성의 시기라고 이제 보면 될 것 같은데요. 이러한 것들이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그러한 메인작들의 느낌이 나타나는 작품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도 뭐 다양한 섹션이 있었지만 이 섹션에서 가장 오랫동안 머물면서 작품을 봐왔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작품 하나하나를 보면은 이러한 뭔가 구부러진 느낌, 강렬한 느낌들이 작품에서 나오고 있다라는 거를 여러분들이 한번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자, 이러한 것들. 그리고 이것도 이제 모작에 관련된 작품인데, 이 정신병원에 입원해 있으면서 이 작품이 걸려있는 거를 보고 이걸 또 모작을 해가지고 본인만의 표현을 나타냈다고 하는 그러한 작품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 오베르시르 오아즈의 시기에 관련해가지고 이제 이야기를 하면, 이 작품 같은 경우가 이제 1990년도에 이제 옥션으로 나오게 됐고요. 이제 현 기준으로 한 2억 달러 정도 되는 금액으로 작품이 팔린 그러한 그림이라고 이제 이야기가 되어 있고, 이 그림이 이제 전시의 막바지에 되어 있는 작품 중에 하나인데, 이 밀밭에 이제 본인과 이제 동생의 무덤이 있는 이제 그러한 작품이라고 묘사가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27부터 37까지 한 10년간 굉장히 짧은 시간 안에 작품 활동을 한 이제 반 고흐지만, 그 10년 동안 본인이 추구했던 그러한 인물의 사랑, 그리고 작품 활동에 대한 열정, 그러한 것들이 전체적으로 전시에 많이 녹여져 있다라는 게 전 전적인 특징이고요. 그리고 이번 전시의 특징으로라고 이야기를 해보면은, 그런 식으로 적혀 있더라고요. 빈센트 반 고흐에 관련된 우리가 빛에 관련된 전시는 그동안 많이 봐왔지만 이러한 드로잉에 관련돼서 초점을 둔 전시는 많이 없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첫 번째 섹션에 이러한 반 고흐의 드로잉에 관련된 작품들이 많이 전시가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한번 방문을 하시게 되면은 이제 뒤쪽 섹션뿐만이 아니라 앞쪽 섹션에 이러한 드로잉 작품들도 한번 여러분들이 살펴보시면서 한번 전시를 즐겨보시면 어떨까라고 생각이 들고, 지금은 솔직히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도슨트를 듣고 싶으셨던 분들도 도슨트가 지금 다 취소가 됐던 상황인데, 그래서 제가 급하게 한번 정말 짤막하게나마 영상을 찍어 본 거고, 이 외에도 빈센트 반 고흐에 대한 다큐멘터리가 굉장히 많거든요. 여러분들이 한번 그래서 전시를 보기 전에 한번 이러한 다큐멘터리를 살펴보시는 게 어떨까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이 외에도 제가 올린 사진 외에도 정말 다양한 작품들이 전시에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직접 가보셔가지고 전시를 보는 거를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저도 전시를 다녀와서 굉장히 재밌게 봤고, 빈센트 반 고흐라고 하는 사람한테 호기심이 생겨서 공부도 할 겸 그래서 영상을 찍은 거니까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고, 저는 다른 컨텐츠로 또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만.